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평일의 시작인 월요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유지하며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출근이나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꼭 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게 입고 몸 건강 우선적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감기라도 걸리면 눈치 보여서 숨도 못 쉬는 사회가 온 것 같아 안타까운 것 같네요. 그렇다면 즐거운 주말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소폭 조정장이 다시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약세장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 기업의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단기 약세장이 펼쳐질 것이라 언급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컨트의 CEO는 개인 투자자의 BTC 차익 실현 매도가 단기 약세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을 위해 BTC 매도를 계속하고 있다. 또 소위 문지기인 고래 계정들이 강세에 영향을 주는 움직임을 멈춘 것으로 미뤄보아 단기 약세가 전망된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그는 최근 2만 달러 신고점 경신을 두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확실한 고래 계정의 현물 매수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고래 계정들의 매수세 밀어주기 움직임이 잠시 멈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최근 약세장이 비트코인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그중 내용을 보게 되면 고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졌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 또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소식이 나온 것인데 정말 이 인물의 말대로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할 만한 언급인 것 같은데요. 미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 통화금융청장의 암호화폐 관련 지침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 것인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바이든에 서한을 보냈는데 OCC 암호화폐 지침 철회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맥신 워터스의 경우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통화금융청이죠. OCC에서 발표한 모든 암호화폐 관련 지침을 철회하거나 감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특히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금 취급 및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 OCC의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간 OCC 청장의 암호화폐 관련 액션들을 비난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 권고만 한 것이기에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미국 내에서 또한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 통화금융청인 OCC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투자 러시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앞서 언급한 일반 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커스터디를 정식 허용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았던 이제 많은 기관들의 실질적인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한 장본인인데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여 화제가 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한 이 비슷한 시기 투자를 하였었습니다. 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권고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죠. 바이든의 오른팔 왼팔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친화적인 인물들이기에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펀더멘탈을 제도로 인해 가라앉는다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장 속에 그리 좋지 못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전고점 돌파 기대감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비트코인에 관한 기사가 게재가 되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통로로 불리우는 그레이스케일 또한 미국 내 비트코인 광고를 다시 시작하며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 속 바이낸스의 CEO가 언급을 했는데 올해 바이낸스 수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8억에서 10억 달러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CEO는 올해 바이낸스 수익이 8억에서 10억 달러 전망을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자오장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의 경우는 올해 8억에서 10억 달러 수준의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의 경우는 바이낸스의 지난해 수익이 5.7억에 비해 약 2배가량 성장한 수치다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잠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가 멈추는 듯 보이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펀더멘탈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승장이 더 큰 상승장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욱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많이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도 한 인물의 경우 비트코인의 잠재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의 회장은 BTC 장차 새로운 금 될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은 너무나 크다 언급을 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포브스 회장 겸 편집장인 마리코인의 편집장인 스티븐 포스가 What's Ahead 4화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금은 최고의 인플레이션 대응책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과거 금이 그랬던 것처럼 장기 가치 저장소가 되기에는 변동성이 크고 발행량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많은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있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죠.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자산시장 기준 완전한 초기 시장이라는 것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포브스의 회장도 언급해서 이제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과거 금이 그랬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 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도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포브스 회장이 풍긴 것인데요. 모든 자산들이 초기 태동기 때는 급격한 변동성으로 지금은 인정받고 있는 주식시장의 경우도 초기에 정부가 합법적인 도박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맹비난을 받았었죠. 이러한 변동성의 경우는 여태까지 전례 없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시장의 탄생과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소폭 조정장이 찾아왔지만 11,000달러에서 19,000달러까지도 숨도 쉬지 않고 상승을 하며 긍정적인 펀더멘털이 유지되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블룸버그 전략가가 언급을 했는데 내년 최소 5만 달러까지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전략가는 BTC 내년 강세 지속을 전망한다. 최소 5만 달러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는 BTC가 내년 최소 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일각에서 BTC 투자 과열 우려를 제기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언급을 하며 현재의 지지선은 15년, 17년보다 강하고 견고하다며 2021년은 새로운 저항선이 이제 5만 달러대에 유지될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말까지 이러한 꾸준한 우상향이 지속이 되며 최저 5만 달러 높게는 3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상태이죠. 이러한 의견 속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지만 10만 달러는 아직 멀었다 언급을 했는데 이건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코브라의 경우는 BTC 10만 달러 몇 년 더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ORG의 공동 소유자이자 업계 오피니언 리더인 코브라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올해 초 다음 버블의 꼭대기가 3만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하락론자라고 했지만 당시 내가 꽤 정확했던 것 같다. 사람들은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만 달러를 찍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 10만 달러까지는 적어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다 언급을 한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많은 지표들이 강세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 속 내년 말 다시금 대상승장이 찾아오며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에 도달한다면야 좋겠지만 이러한 무조건적인 낙관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기관 주도로 이어가며 개인 투자자들의 지갑수가 최고치, 고래들의 지갑수 또한 최고치 등등 많은 것들이 최고치에 도달하며 대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는 만큼 그 수치까지 도달을 못할 경우 실망 매물 또한 쏟아질 수가 있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가격을 맞추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며 꾸준한 공부를 통해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가 절대로 따로 있는 것이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며 절대적으로 대출받아 하지 마시고 여유자금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과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얼마 전 리플사에서 리플사의 대형 파트너인 머니그램의 주식을 팔 수도 있다 언급을 했는데 드디어 팔은 것 같습니다. 현금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1,500만 달러 상당을 매각했다고 하는데 1만 달러가 1,000만 원이라고 그냥 대략 생각을 하게 되면 150억 원 가량의 머니그램 주식을 매각한 것이죠. 이에 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는 머니그램 주식 1,500만 달러 상당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랩스의 경우는 2019년 머니그램에 투자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매각했다고 하는데 리플랩스의 경우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 머니그램의 주식 약 226만 주를 매각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나 166억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리플의 대변인의 경우는 리플은 머니그램의 디지털 성장 혁신에 있어 자랑스러운 파트너이다. 이는 리플의 머니그램의 투자에 대한 일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순전히 현명한 재정적 결정이며 결코 우리의 파트너십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 문제는 당연히 없겠죠. 머니그램에서 XRP를 판매한 게 얼만데 이거 얼마 팔았다고 문제가 있을까요? 서로 파트너십 맺으며 서로의 코인을 팔고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파트너십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XRP의 유동성에 머니그램이 미치는 영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이 팩트이죠. 현재 리플사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다가오는 대상승장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상승을 하며 XRP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모습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92포인트 대비 1포인트 오른 9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이 되며 이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11월 내내 유지가 되고 이제 12월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12월, 지금 5일 정도, 5, 6일 정도 지났는데요. 12월 말까지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며 2021년 말까지도 꾸준한 우상향으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신고점을 달성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공포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